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커마 리그 2012년 3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것들은 보셨나요? 2012년 1회, 2회 이 계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보시고 이 잘생긴 이민남 블로그에 파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을 그대로만 다운로드 받으셔서 풀어보시고 안 되는 부분들 설명 보시고 이렇게 보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와 date, and, o와 mid 함수가 써졌네요. 그쵸? 자, 날짜와 시간 함수, 그 다음에 and와 o 함수, 그 다음에 문자열 함수, 이거는 세 개가 쓰여졌네요. now라는 함수는요, 자, now라는 함수를 써볼까요? 현재 날짜와, 천천히 하겠습니다. 보니까, 현재 날짜와 시간을 날짜와 시간 형식으로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탭키 눌러서 가로를 엔터를 치면요. 날짜와 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now라는 함수입니다. 그죠? date는요. 데이트. 날짜 시간 코드에서 날짜를 나타내는 수를 구합니다. 탭 누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설명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걱정할 거 없잖아요. 탭키를 누르면 year, month, day, 연, 월, 일에 해당하는 영어잖아요. 그러면 2019년, 9월, 2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얘는요. date라는 함수에 연, 월, 일을 집어넣으면 날짜 형식 연, 월, 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냥 쓰면 되지. 2019 빼기 09 빼기 20이라고 쓰면 되잖아. 맞습니다. 그냥 써도 되지만 date라는 함수는요.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date라는 함수를 오늘부터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내가 꼭 100일째 되는 날 헤어지자고 얘기를 해. 그러면 날짜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9월 20일부터 사귀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요. day에 더하기 100을 더해주면 12월 29일 여기 2019년이 가기 전에 난 너랑 헤어져야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ate라는 함수는 날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뭐 알람이나 디데이 이거 하는 거는 이 날짜 형식의 식으로 계산이 돼서 보여지는 거겠죠? 이게 date라는 함수고 and와 or는 어제도 했잖아요. 그렇죠? and, or와 mid라는 함수도 했습니다. 그렇죠? mid라는 함수를 보면 칸이 좀 좁네요. 그죠? 여기서 left라는 함수는 문자열 함수인데 left라는 함수는 내가 왼쪽에서부터 내가 선택한 텍스트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세 글자를 갖고 올 거야. 이게 left라는 함수고요. 그죠? 그 다음에 right라는 함수는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 그래서 내가 이 텍스트에 콤마 세 번째를 갖고 오면 만만세를 갖고 오고요. mid라는 함수도 한 것 같은데요. 문자열의 지정 위치에서 문자를 지정한 개수만큼 돌려줍니다. 탭. 잘생긴 이민함 만만세에서 이민함을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컴마. 스타트 넘버가 하나, 둘, 셋, 넷. 이 자는 네 번째 있잖아요. 그죠? 네 번째에서 세 글자를 갖고 와. 그럼 이민함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함수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생년월일의 연도는 1900 더하기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 그쵸? 이은 씨는 1988년 3월 25일 생.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 레프트 함수가 써져 있으면 여기에 레프트 함수 써가지고 두 글자를 갖고서 더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문자열 함수는 미드뿐이 없잖아요. 자, 월은요, 세네 번째, 일은 오, 육 번째.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여기 월, 일, 데이트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요. 저기 있는 값을 갖고 오면 되겠네요. 그쵸? 데이트라는 함수를 써서, 이어에, 아까 내가 100일에 헤어진다고 했으니까, 1900, 이것처럼 더하기, 미드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요. 주민등록번호에, 어떻게 해요? 첫 번째에 두 글자를 갖고 오면, 일단은 2호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00 더하기 88이 되는 거고. 월은요. 03을 갖고 와야 되니까 네 번째 자리를 갖고 와야 되니까 미드 함수를 쓰고요.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줍니다. 컴마
3,4라고 쓰지 마세요. 왜요? 세 번째에서 나는 03을 갖고 오고 싶잖아요. 2라고 쓰셔야지. 컴마. 그 다음에 데이는요. 그러면 5, 6번째 자리를 갖고 오면 되잖아요. 리드라는 함수를 써서 이 텍스트에 컴마 다섯 번째에서 6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2라고 쓰시면 그리고요. 데이트라는 함수에 가로를 닫아주시면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따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또 이거 해야죠. 재밌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이거는 우리가 맞춰야 되는 동그라미로 가겠습니다. 두께도 좀 두껍게. 기본도형으로 설정. 요 정도는 맞추실 수 있으시죠? 요 정도는 우리가 맞추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또 헷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내가 술술 맞출 수 있다 라고 하시면 그냥 시험 보러 가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if와 and와 or이라는 함수가 나왔죠, 그쵸? 그러면 if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if 함수는 논리 함수, 엑셀에서 논리 함수는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if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여기서 는 if라는 함수를 열면 어떻게 해요? 여기 조건이 온다고 했잖아요. 조건이 오고 그 조건이 참일 때 참값 아니면 거짓값 이렇게 써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라고 하시면 여기 조건함수, 논리함수를 좀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논리함수를 먼저 엑셀 기초 다지기에서 좀 찾아보시고 한번 보시고 그 부분을 다 완벽하게 모르셔도 되지만 여하튼 좀 이해가 됐다 하시면 이 문제를 보시면 좀 이해하기 수월하실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if라는 함수를 열어서 3이 크다 5보다라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조건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요? 자기죠?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계산을 할 거예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계산을 해서 여기에 내가 A라고 넣으면 3일 때는 A. 앞에 만든 조건이 거짓이라면 B라는 값을 갖고 오는 게 조건 함수입니다. 그러면요, AND 함수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OR 함수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는 거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면서 영어 점수 또는 수학 점수가 80 이상이면 우수, 나머지는 공백. 그러면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이야? 이게 첫 번째 A 조건. 요게 아유.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가 90점 잘 안 되네요. 얘만 선택이 안 되네요. 그러면 국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라는 게 첫 번째 A 조건이면 이 B 조건 이면서라고 연결됐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면서 이거는 AND 조건이니까 A 조건이랑 연결된 게 AND로 연결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은요. 영어 점수 또는 수학 점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요.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면 돼. 라고 했으니까 국어 점수는 항상 90점이 넘어야 되고 영어랑 수학 둘 중에 하나라도 80점이 넘으면 우수라고 주고 싶은 겁니다. 한국 사람이 문제를 만든 게 맞네요. 그렇죠? 국어를 사랑하는. 자, 그러면요. and라는 함수를 써서 왜 if를 먼저 안 써요? if를 먼저 안 씁니다. 저는요. true, false를 먼저 만들어 놓고 true, false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if를 씌우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자, 국어 점수가 김유성의 국어 점수가 크거나 같다 90점이니 라는 A 조건과 그 다음에 영어 점수 또는 수학 점수니까 오화 함수를 열어서요. 김유성의 영어 점수 크거나 같다 80점이거나 김유성의 수학 점수가 크거나 같거나 80점이니? 이렇게 물어봐서 얘가 비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에 true가 나오니까 엔터를 쳐보면요.
true, false가 계산이 되고 우리는 여기 앞에 true, false 앞에 if를 씌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복잡한 함수에 함수가 들어가 함수에 들어가는 거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end부터 저기 가로까지가 조건이니까 그 다음에 창값이 와야 되니까 우수 아니면 공백 이렇게 써주시면요. 2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물론 저한테는 쉽지만 보시는 여러분한테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볼 때는요. 여기서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세모로 갑니다. 얘는. 맞출 수 있으면 좋지만 이거를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이 부분을 되게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에서부터 천천히 읽어서 좀 따져 보시면 조건 A, 그 다음에 A라는 조건, B라는 조건이 어떻게 연결됐지? 이면서라고 연결됐으니까 AND 조건. 그런데 B 조건이 영어 점수 또는 수학이라고 했으니까 B 조건은 오화 함수를 사용해야겠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이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작업 문제 3번. 자, 얘는요. H 룩업, V 룩업, if 에러 인덱스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자, 일단은요. 등급표를 기준으로 나는 저기 등수를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H룩업, V룩업, if 에러, 인덱스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단 사용할 거는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함수요? 수평으로 돼 있으니까 H 함수. 그쵸? 근데 획득 점수가 여기 막 사이에도 있잖아요. 사이사이 있으니까 얘는 뭐요? 유사하고 애매한 값 사이의 값 1을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일단 해볼까요? 자격증 등급을 HL이라고 쓰셔서 나는 지금 이 획득 점수를 이 표에서 찾아서 등급이 뭐니?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룩업 밸류는 189점이 되는 겁니다. 그쵸? 189점, 그랬더니 컴퓨터가 야, 너 어디서 찾을 거야? 테이블 표, REF 레인지 어레이는 범위. 그럼 나는 이 등급표에서 찾아봐. 라고 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등급표를 넣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야? 커마 리급에서는 이건 팁이라고 해도 됩니다. 커마 리급에서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F4를 씌우시면 괜찮아요. 절대 참조가 헷갈리시거나 상대 참조가 헷갈리시면 무조건 F4를 씌우세요. 그러면 맞게 풀립니다. 물론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로우 인덱스 넘버. COL은 컬럼, 영어고 로우는 행,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첫 번째 여기에서 189점을 찾아.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고 와. 얘는 두 번째 행이 되겠다. 두 번째 행의 유사한 값. 유사한 게 뭐예요? 정확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참조함수를 보고 오세요. 엑셀 기초 다지기에 참조함수 편을 좀 찾아서 보시면 제가 이 유튜브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 거기 링크를 해놨잖아요. 급할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합격을 하시려면 그 부분에 자세히 이해를 하시고 이 문제만 풀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유사한 값으로 갖고 오되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보셔야죠. 그러면 189점은 여기 있어서 값을 찾을 수가 없나 보다. 나머지는 다 잘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뭐요? if error라는 함수를 쓴다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값이 value, 값이 있으면 나는 이것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if error라는 함수를 쓰면 식이나 식 자체의 값이 오류인 경우에 value if error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value 값을 갖고 와서 만약 value일 때 메롱이라고 써 라고 하면요. NA라는 오류 메시지가 떠서 걔는 메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ABCD 그 값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불합격.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if error라는 함수를 불러와서요. 여기가 값이 되는 거고 제일 끝에 가서 오류가 났을 때
불합격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해주면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이번에는요, 이 등급표가 없어가지고 제가 살짝 당황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뭘.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hlookup을 써서 유사한 값 1, 그 다음에 오류 값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if error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이 정도도 우리는요, 좀 맞춰야 되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이건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자, 문제 4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sum ifs, count ifs 중에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는요,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이 붙었어.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들이 붙었어. 숫자를 세는데 if 조건이 붙었어. 숫자를 세는데 조건들이 붙었어.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문제 풀 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제품명이 컴퓨터이면서 그러면 우리 주인공은 제품명이 컴퓨터야? 하나. 그 다음에 판매량이 70 이상. 그러면 판매량이 70 이상이야? 그러면 우리 조건이 몇 개예요? 그죠? 조건이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고, 여기 컴퓨터를 팔면서 판매량이 70 이상인 사람, 성별이 남이면서 거주지가 춘천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제가 사는 곳이 춘천입니다. 그래서 춘천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제품명이 컴퓨터이면서 판매량이 70 이상인 게 대리점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요. 숫자를 세는 count if가 아니라 count ifs를 써야죠. 그래서 count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들이랑 중복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range 첫 번째 범위 컴마 내가 찾는 것은 컴퓨터 컴마 그 다음에 판매량 범위에서 콤마 조건이 70 이상. 어제 우리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어떻게 했었냐면 30 평균이 80점. 점수가 80점인 사람이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점수가 75점인 사람이 몇 명이야? 라고 물어보면요. 이 범위 안에서 75라고 쓰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75가 있으면 숫자를 세주겠지만 없으면요. 세주지 않겠죠. 왜?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물어보지 않고 나이가 20살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아니면 평균이 90점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세잖아요. 내일 태어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70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는 기호니까 기호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큰 따옴표 문자로 인식을 해서 70이라고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그거에 해당하는 값은요. 컴퓨터 예. 그죠? 컴퓨터 예. 얘네 두 개. 얘네 두 개가 컴퓨터이면서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렇게 해볼까요? sum if를 써서 이 판매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컴퓨터고 판매량이 70 이상인 사람들의 대리점이 구해졌잖아요. 그쵸? 그럼 이 판매 금액을 더해줘 라고 하면 되니까 똑같습니다. sum ifs를 쓰되 얘는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sum range라고 써 있잖아요. 그쵸? 자 보세요. sum if 조건이 하나일 때는요. 조건이 하나니까 range criteria sum range입니다. 그래서 sum range가 마지막에 오지만 sum ifs 조건들이 되면요. sum range가 앞에 오잖아요. 이 부분은 이 영어들을 좀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영어 단어 10개를 꼭 보시고 좀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셨을 때 당황하지 않으시고 연습한 대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sum range를 먼저 넣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할래 라고 하면 이 sum range를 먼저 넣어주셔야죠. 컴마. 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조건의 범위, 컴마, 컴퓨터, 컴마. 두 번째 조건은 판매량이, 컴마.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70이니 이렇게. 그럼 count if랑 똑같죠? 위에 있는 부분은 똑같고 sum range만 앞에 들어가서 값을 계산을 하면요. 이렇게 이 값을 더한 값이 나오겠죠? 자, 이것도 우리가 맞춰야 되는 문제.
다 맞춰야 되죠. 뭐 저한테서는 다 맞추셔야 돼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풀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문제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if와 랭크 함수. 랭크 함수는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랭크 함수는 그냥 눈 감고도 그냥 외워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랭크 함수라는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랭크 함수는 등수를 구하는 함수고, if와 랭크 함수. if가 써졌으니까 참이야 거짓이야 먼저 따져서 참일 때 참값, 아닐 때 거짓값. 그러면 얘는요, 순위 등수를 구해서 1등, 2등, 3등만 선발,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과를 표시하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if를 먼저 쓰지 마세요. 랭크 함수로 등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내 이 평균을 가지고 내 점수를 기준으로요. 반창고 모양으로 다른 친구들의 점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F4를 씌우고 내림표시죠. 여기서요. 내가 딱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F4를 왜 씌워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엑셀 기초 배우기를 좀 보고 오세요. 그거를 보시고 하셔야지만 이 부분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냥 드립다 외워서 이 문제 똑같은 문제가 나올 때까지 시험 보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기초 다지기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친구의 첫 번째 친구의 등수를 구하고 밑으로 잡아 당기기 때문에 F4를 씌워주는 겁니다. 왜? 이 녹색의 범위는요.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이 값들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파란색은 밑으로 내려서 상대 참조 때문에 753의 이 친구들이랑 812의 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녹색이 달러가 안 붙어 있다면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니까 범위가 틀려지니까 등수가 엉뚱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수를 구하고요. 자,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1등, 2등, 3등만 필요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나왔던 문제랑 똑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1등, 2등, 3등만 참이 되게끔 만들고 싶으면 우리는요, 앞에 있는 이 값을 기준으로요, 어떻게 하면 돼요? 는 1이라고 하면 1등만 참이 될 테고, 는 2라고 하면 2등이 참이 돼요. 는 3이라고 하면 3이 되고. 그러면 1등, 2등, 3등을 다 참으로 만들고 싶으면요, 이렇게. 다가 4보다, 아니면 작거나 같다 3보다. 이렇게 쓰시면, 여러분들이 대보세요. 1 들어갔을 때 참이죠. 2 들어갔을 때 참이죠. 3 들어갔을 때 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1등, 2등, 3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1등, 2등, 3등만 참인 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ITQ 엑셀에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if라는 함수 넣어서 조건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참 이게 이해하기가 참 아리까리한데, 자, 문제가 이겁니다. 나는요 1등, 2등, 3등을 그냥 1등, 2등, 3등이라고 표시하고 나머지는 표시 안 하고 싶어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두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여기에 지금 1등, 2등, 3등만 true로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기서 뭐 합격인가요? 선발이라고 쓰면 되지만 선발이라고 쓰고 공백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요 이렇게 하면 1등, 2등, 3등 true에 해당하는 애들만 선발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나는요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가 3이면 그 친구의 등수를 갖고 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if라는 함수를 써서 내가 조건을 갖고 온 다음에요. 내가 1등이면 1등, 2등이면 2등, 3등이면 3등 이렇게 표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비교한 여기에 있는 등수를 갖고 오면요. 어떻게 될까요? 3일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 친구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고 이게 거짓일 때는 공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선발이 아니라 선발 대신에 여기 있는 셀 값을 갖고 오면요. 1등, 2등, 3등으로 뿅 들어가죠. 그렇죠? ITQ 문제는 이런 문제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는요. 조건을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1등, 2등, 3등만
3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같거나 같다 3이라는 조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시면요. 1등, 2등, 3등만 true가 되고 그죠? 여기 앞에 if를 씌워서 여기에 선발 아니면 아까처럼 한다고 하면요. 이 랭크 함수를 복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랭크 함수를 C 상값으로 복사를 해 놓으면요. 제가 지금 이게 1등이 비교하면 같거나 같으니까 1이라는 값이 창값으로 오겠죠. 그렇죠? 2등이 비교하면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가 오겠죠? 얘가 3이 비교하면 얘가 5가 비교하면 창값이 아니라 공백이 오겠죠? 이렇게 써준 거죠. 그러면 1등, 2등, 3등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얘 대신에 이 문제에서는 얘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죠? 선발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좀 너무 빨리 넘어갔나요? 이 부분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 문제 중에 하나.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조건을 많이 만들어 보지 않아서 그러세요. 여기서 내가 얘를 기준으로 같거나 같다 뭐 7, 4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1등, 2등, 3등이 작거나 같다 3이야? 이렇게 조건 만드는 게 사실은 좀 이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세모를 줬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보시면 자연히 또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고 우리가 2012년 3회 문제를 지금 풀고 있지만 이 문제를 푼다고 해서 최신 문제를 못 푸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용하는 이 함수가 문제만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연습해 보시면 그리고 이 문제를 따라서 계속 풀어보시고 따라오시면 쉽게 계산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풀어봤고요. 2012년 3회 그 다음에는 2013년 1회 문제를 1회 문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혹시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1000사람이 되고 제가 또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하니까요. 감사합니다.